특집 8.15 이후 핵심 유망주, 안녕하세요. 일부 진행을 맡은 박하윤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혼란 그리고 그에 따른 언택트 종목이 주목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더 이상 동학개미가 아닌 시장을 이끄는 스마트한 개미로 우뚝 선 이 개인의 힘이 이 지수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냈는데요. 8.15 이후에도 이 유동성 랠리는 이어질까요? 오늘 15시간 특집으로 8.15 이후 시장 전망부터 핵심 유망주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특집 1부는 안인기 파트너와 함께 할 텐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요. 저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술 끊으셨다면서요? 아, 그래요? 뭐 가끔씩 먹기도 하는데요. 네. 술은 안 먹는 게 좋죠. 네. 얼굴이 참 좋아지셨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알찬 네. 내용들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 한번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선거,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수혜주 또 뭐 피해주 향후 시나리오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좌 상승 나왔던 매매 기법들 하나씩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3종목, 코스닥에서 3종목 해서 6종목 내일장 후에 우상향 전개될 수 있는 종목들 콕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네. 무려 6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연고점 행진을 벌이다가 주춤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개미군단의 강력한 매수세 등은 앞으로 시장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한 이 미중 갈등과 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8월 15일 어저께 그저께에 코로나 확진자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279명, 특히 수도권과 경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서울하고. 그래서 약간의 시장 분위기는 조금 노이즈가 좀 있는 구간이고, 지난 금요일에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약세권 마감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장의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의 시장은 뭐 유동성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뭐 가담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다면, 지금 장세는 조정이 좀 연출될 수 있겠지만은 조정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이 가능하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글로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현재 글로벌 시장의 모습, 다우존스 지수의 모습인데요. 지난번 3월 뭐 중반, 3월 19일 저점 찍고 이제 회복력 보이는 긍정적 흐름에 지금 미 대선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좀 정해질지는 가봐 알겠지만, 현재로서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의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고용 지표 좋아지고 소비 지표 향상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다우도 괜찮고요. 나스닥도 지금 11,000 올라온 이후 좀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수의 업종 대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지금 고점에 약간의 좀 소강 상태지만 충분히 더 간다고 보고 있고, 대형주 중심 S&P 500도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 좀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승 추세가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패턴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약간 이제 지난 목요일에 고점 2,458 찍고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이제 음봉이 좀 나왔지만 또 저점에 대한 지지력도 있고 또 저점 매수에도 가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상승 추세는 좀 더 살아 있어요. 지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 다음에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고 또 한번 상승 전개되고 있어서, 자, 오바 상승 전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5개월 동안에 상승의 흐름이 연출된 만큼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죠. 조정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의 조정과 이제 기간의 조정인데, 이 조정권 연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상승 가능하다,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 뭐 상승 추세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력했던 그런 시장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흔들림이 좀 있었던 것은 뭐 시총 1등주, 2등주, 3등주 좀 내려오는 과정이고, 고점에서 약간의 음봉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박스권에 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박스권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연말까지는 뭐 11월, 12월 달까지 상승 가능하고요. 또 2021년 내년도까지도 상승장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의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과정,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전략을 좀 취하는 것도 맞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있다.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우상향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시장 네. 최근에는 또 LG화학, 현대차 같은 이렇게 대형주들의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네. LG화학은 한 70만 원 돌파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주들의 랠리 이어질까요? 시장에 자금이 뭐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대형주 쪽이 움직임 좋죠. 시총 상위주라든가 업종 대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기업이 이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뭐 삼성전자든 또 LG화학이든 삼성 SDI, 조선철강 기계화학 두루두루 업종 대표 종목들의 강세 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은 업종 대표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고, 시장이 좀 막히거나 좀 눌리거나 아니면 좀 박스권 연출된다면 대형주보다 1등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기 때문에 현재로선 상승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바 나왔던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LG화학이 약간 고점에서 오바 나고 좀 밀려 내려온 과정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지금 상승 파동 다 나온 이후로 좀 조정 파동, 눌림목 파동 연출되고 있는데, 이 조정권 이후에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빠지면은 하락세로 전환이지만은 빠지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되받는 나올 수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점 찍었어요. LG화학, 삼성 SDI 실적 대비 좀 고평가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재차 지지력 발휘되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앞에 고점의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긍정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도 강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언택트주가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는 언택트와 컨택트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갈까요? 언택트는 최근에 대장이 카카오, 또 네이버, 네. 그다음에 전자결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제 우상향 연출되었었고요. 지금 추세는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지금 꺾이는 추세가 아니라 상승 전개되고 횡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조금 언택트가 좀 눌려버리니까 이제 바닥권에 올라왔던 게 이제 현대차라든가 또 뭐 2차전이 워낙에 성장 실적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고, 컨택트 관련주 쪽도 지금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속 게임 연출되고 있는데, 시장에 자금이 매우 많아서 언택트도 올라가고 컨택트도 같이 올라가면 좋지만은 다소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비중을 줄이거나 언택트 내려올 때 컨택트가 올라가는 이런 시소 장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어가지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괜찮죠? 올라오면 좀 챙기고 저점 또 재매수하고 또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좀 매수하고 또 좀 챙기고,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주보다는 조선철강 기계화학주들 바닥권에서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주도 이제 바닥지고 올라오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저점에서 좀 눌림 몫이 매수해보는 전략, 업종 대표 종목도 순환매 전략에서 상승이 전개되는 종목으로 집중 매매하시는 전략도 저는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11월 3일 이제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 조 바이든이 대선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이뤄지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11월 3일 날 이제 미 대선이 있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우편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의 여론조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상원, 하원 의원도 좀 뽑는 그런 투표이기 때문에 상원 쪽에서 민주당이 좀 앞서 나가느냐 혹은 공화당이 또 이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중국 때리기,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또 법인세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또 유동성 활성화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 시장은 또 한 번의 이제 랠리가 충분히 가능성 높은데, 그렇다고 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뭐 무너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자,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유지가 되고 이제 상원의 공화당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의 랠리는 충분히 미국 시장의 랠리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과거에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74%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6%에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가 있었지만은 막판에 이제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그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시장은 한 2% 바로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보유세,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확정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피해주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애플이 중과에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 이후에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된다면 애플은 약간의 피해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혜주 쪽은 금융회사라든가 방산업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8.15 이후 앞으로 시장 전망과 더불어 큰 변수가 될 미 대선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리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선에 성공한다면 또 이제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원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한다면,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완전히 했던 그 정책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지요. 여당 심판론으로 이제 들고 나오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역시나 이 세금을 내추기보다는 세금을 높이자는 그런 법인세 인상 정책을 취하고 있지요. 현재 21%에서 28%대까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세율 39%까지 올리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많이 거들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현재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이 47석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한 4석 정도만 더 가져가게 되면 또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과 민주당 상원이 장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기다리는 회사는 이제 테슬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또 우버라든가 맥도날드 이쪽은 약간의 긴장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혜주와 피해주 쪽도 잘 좀 체크하면서 전략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권은 교체가 돼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가 된다면 요거는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긍정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어 있는 과정인데요. 트럼프 심판은 이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월가라든가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재선과 공화당 상원 유지가 되면은 지금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 4%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화이자라든가 길리어드라든가 현재 제약주라든가 어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또 한 번에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뭐 시장은 좀 변화가 좀 있을겠지만은 가장 좀 시장에 좋은 시나리오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상원은 공화당 유지되는 정책을 아마 시장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플랜 B, 플랜 A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앞으로의 4년간 미 대선의 어떤 그 후보는 그러니까 대선 이 투표는 미국만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고요. 또 이제 정책 지금 공약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의 판가름, 그 다음에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이제 고스란히 이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실적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정부, 친정부 정책과의 어떤 전략, 그리고 이제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갈등 해소 여부,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이냐, 인하냐,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현재 이 금리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고 좀 금리 저평가의 또 유동성 국민이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유동성 확장 정책의 유지라든가 이제 실적 혹은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국 시장이 계속 우하향 전개되거나 끝나기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좀 누워 있는 상황 혹은 상승이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또 한 번의 랠리 가능성 높다면 저는 2021년까지는 우리 시장 우상향 전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너무 막 좀 작은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 막
와일드한 종목들 매매하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좀 괜찮은 좀 차분한 전략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좋아하는 실적주 위주로 전략 취해 가신다면 계좌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만의 특별한 매매 기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주도주로 승부하라. 자, 주도주로 승부하셔야만 계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주도주로 승부해야 되는 이유. 자,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에 2천여 개 종목이 있어요. 상승 하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만 주도주는 특정한 종목군이 형성됩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상승의 에너지가 있는 기업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좋은 특정한 종목군의 형성, 우상향 전개되는 섹터, 최근에 강했던 게 언택트,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이 다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군의 강력한 상승이 전개되는 종목이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에요.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주도주가 됩니다. 실적 수익률, 그 다음에 성장 수익률, 당연히 수익률 높은 종목이죠. 영업이익 증가. 자, 케인즈는 이런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을 미인대에 비유한다. 그래서 가장 이쁘고 잘생기고 훌륭한 그런 주식을 꼽는 것이 주도주 꼽는 전략이다. 자, 우라가미 군은 이런 얘기했죠. 시장은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돈이 들어오는 장세, 저금리 기조. 지금 미국 시장이 3월 19일 날 급락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5개월 동안 우상에 연출되었던 것. 우리 시장 1439 찍고 지금 현재 2450대까지 올라왔던 것도 다 돈의 힘으로 움직였던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그 다음에는 실적 장세입니다. 금융 장세 이후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만 올라가고 실적 나쁜 기업들은 내려갈 수 있는 과정. 그래서 금융 장세, 실적 장세가 상승장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는 역실적 장세,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역금융 장세.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상수의 랠리는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주도 랠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첫 번째로는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메이저라는 것은 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을 가진 핵심 세력들, 외국인들, 기관들, 해외 펀드, 뭐 자문사, 투자 자문사, 그 다음에 큰 손들도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섹터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상승 추세주 매수. 상승 추세주. 저점에서 상승 1파, 3파, 5파동. 그 다음에 꺾이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 연출. 1파, 3파, 5파. 이 올라가는 섹터의 종목으로 매매하셔야만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종목. 아까 유동성 장세 말씀드렸었지요. 장초반부터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돈이 몰리는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에서 DMI 차트. 이거는 이제 추세 강세. 그 다음에 우상향 연출됐을 적에 이제 이렇게 터닝 나오는 그런 신호가 나오는 그런 DMI 차트. 보조지표 중에서 제가 많은 보조지표 써봤는데 DMI 차트가 중기적으로 상승 전개될 적에 수급과 거래량과 DMI 차트만 잘 활용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터닝주를 매수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양봉주 매수하자. 그리고 시장 정확히 시장이 좋은가 나쁜가 바닥인가 고점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장초반부터 외국인들 매수, 외국인들은 외국계 창구 매수,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창구의 매수고 기관들도 외국계 창구 매수하고 기관 창구 매수하겠죠. 자,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장중에 수급 분석.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4년 동안 매매함에 있어서 장초반부터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은 대부분 그날 양봉이 뜨고 다음 날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전개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봉 뜨는 종목들이 메이저가 될 수가 있겠고 거래원 분석, 그다음 메이저 매매 동향. 오늘 시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상승 1파 터닝, 바닥권에서 올라갈 적에 이제 1파동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또 한번 3파동 전개되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제 5파동. 요걸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네. 3파동 랠리 현재되고, 횡보 이후에 대차 추가적인 상승. 최근에 이제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두 달간 횡보했다가 바로 7월 초부터 이제 랠리가 펼치면서
저점대에서부터 한 40%대까지 또 올라왔던 그 흐름이 다 상승 5파동, 상승 3파동이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거래 대금 상위주. 지금 시장은 거래 대금 없이는 상승이 어렵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 거래 대금 꼭 필히 파악하시고 전일 대비, 어저께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종목들. 어저께 50만 주가 실렸는데 장 초반부터 40만 주 실리고 오늘 하루 종일 80만 주 실리고 양봉이 뜬다면 이 종목은 또 한 번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해서 거래대금 증가되는 종목 양봉주들은 그날 주도주, 다음 날까지 주도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섹터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죠. 테마, 대장주, 1등 주도주로 접근하신 거 좋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CJN이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렸네요. 1조 4천억 거래대금 실렸고 삼성전자 또 쭉쭉쭉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려오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실리는 것은 빠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양봉 뜨면서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 거래대금 상위도 아침부터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신 것이 맞겠고요. 등락률 상위.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뉴스주라든가 업종 대표 종목들 핵심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과정이죠. 자, 보조지표 DMI 차트 활용은요.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이겨 올라가는 골든크로스시. 이렇게 올라갈 적에 이게 플러스 DI, 여기 마이너스 DI.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설명 다 드릴 텐데요.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에서 이제 통상 21선이 회복을 하고 거래량이 증가되고 그다음 양봉이 뜨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상승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그다음에 봉차트 매매를 통해서 이제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구나. 본격적인 상승 전개되는구나. 계속적으로 상승의 랠리가 이어지는구나. 정확히 따져보시면서 가져갈 건지 매수할 건지의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는 기본이죠. 지금 최근에 업종 대표 종목들 올라간 게 다 실적 좋은 1등 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매출은 기본이고 그다음 영업이익 증가. 어제,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기업을 누가 사느냐? 메이저들이 매수한다는 거죠. 외국인들 기관들이요.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매출, 전분기, 앞에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기업. 사실 매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되는 기업은 외국인들 기관들 메이저들이 어떤 종목 사느냐? 숫자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 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N자 임팩트 연출되고 메이저가 만약에 매도를 친다면 이제 장대 음봉 나오면서 꺾이는 차트로 이제 또 DMI 차트에서 이제 약색 패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21선 무너지면서 내려온 흐름 연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업종 대표주, 테마 대장주, 1등 주도주. 업종 대표주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 1등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등 주도주라는 것은 그 섹터에서 가장 강한 섹터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봉주를 매수하는 게 빨라요. 돈 버는 방법은 양봉주는 세력의 유입입니다. 거래량이 증가돼요. 그리고 양봉주는 우상향 전개된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것은 잘 못 사요. 왜? 무섭고 저점에서 안 샀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산다. 근데 대부분 양봉주들이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주도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든 올라갈 적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계좌는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자꾸 음봉주 쪽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종목들 매매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이 맞겠죠. 그래서 양봉주, 수급주, 거래량 증가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슈팅이 전개된다는 점이고요. 자, 시장 파악법 매우 중요합니다. 강세장일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 중기적 홀딩, 약세장일 적에는 이슈주, 뉴스주 단기적 대응, 박스권일 적에는 돈이 몰리는 종목들 단타 스윙. 그동안에는 강세장이었어요. 5개월 동안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강세장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약간의 박스권 구간도 예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주 쪽의 강홀딩도 좋지만은 단기 고점에서 좀 챙기고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자, 주도주로 승부하다.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매수 타이밍과 매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시장 바닥권 3월 19일서부터
급락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는 본격적인 바닥을 찍었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많이 매수했던 종목. 그다음에 3월 23일 SK이닉스, 셀트리온, SK어, KMW, LG화학, 삼성SD, 삼성전자도 제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갔을 적에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3월 20일 20만 원 이하권 20만 5천 원, 23일 4월 29일 날 28만 5천, 5월 18일 30만, 그다음에 7월 16일 39만 원대, 8월 달에 40만 5천 원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는 거죠. 차트 모습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3월 19일 완전 저점 18만 원 찍고선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1파동, 3파동, 네, 그다음에 이제 5파동 나오는 이제 5파동 전개. 물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고, 올라갈 적마다 1파동 시작됩니다. 매수. 3파동 진행되고 있어요. 매수. 요때도 매수 말씀드린 이후로 또 한 번 상승 전개됐는데요. 배터리 핵심 대장주기 때문에 또 한 번에 큰 폭의 상승 나왔던 종목이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도요. 삼성 SDI 매수할 때 LG와 같이 매수해야죠. 네, 3월 23일 25만 2천 원대, 4월 7일, 4월 8일, 4월 29일, 6월 16일, 8월 30일 날에도 30만 원, 37만 원, 47만 원, 58만 원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한 이후로 끌고 가면서 강홀딩 전략에 추가적인 매수 전략 드렸었는데, 역시나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닥권 매수, 상승시 매수, 계속적으로 매수 전략 드린 이후로 또 한번 77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차 전지의 핵심 섹터의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시장 상승 시 2배 상승이잖아요. 3월 23일, 4월, 5월, 6월 달에도 12630, 233740 코스피 레버리지, 코사 레버리지 시장 상승 시 2배 상승 전개되는 ETF 상품인데요. 이런 종목들 매수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 말씀드린 이후로 시장은 또다시 850선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코스피는 2500까지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장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 나왔던 레버리지 두 종목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바닥권 찍고 올라올 적에 매수하자 14만 원대, 14만 후반, 21만, 20만 원, 또 26만 원대까지도 열심히 3월 달부터 물량 모았던 종목이었었는데, 셀트리온도 이렇게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실적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제약의 핵심 대장주. 저의 스타일이 올라가는 종목도 매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막 더 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랬고, 네이버 바닥 찍고 올라갈 적에 그때 약간 좀 매수했다 좀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5만 원대, 16만 원, 23만, 24만 원대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 언택트 테마에 대장주 부각되면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면 지금 살아있어요.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1등 콘텐츠 주주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연출. 카카오도 뭐 네이버 살 때 같이 매수 전략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결국 30만 후반권대까지 올라오면서 주도주로 부각됩니다. 바닥대 매수, 21선 회복대 매수. 이게 바로 DMI 차트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적에 DMI 차트 이럴 때도 매수죠. 여백이 이제 빨간색으로 여백이 나왔던 21선 회복하고 지지 나오면서 이럴 때 매수 전략 드린 이후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콘텐츠 업종 대표주 쪽에서의 강세 상승. NH사이버결제도 한국사이버결제 또 한 번에 우상향 연출됐던 흐름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SNS텍도 블랭크 마스크 핵심 대장주로서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 전개됐던 흐름입니다. 네, 동진세미캠도 우상향 전개됐던 과정이고요.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9만 9천 원, 13만 원, 15만 원, 15만 8천 원대 매수 전략 드린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코로나19 치료제 핵심 주도주 부각. 여러분들께서요, 매매하실 적에 올라가는 종목들로 매매하셔야만 계좌가 좋아집니다. 자꾸 내려가는 거, 꺾이는 거, 수급 안 좋은 거, 거래 없는 거, 음봉 나오는 거 매수하기 시작하면 계속 계좌 망가지거든요. 최근에 현대차 8만 원대 매수해서 11만 원대까지 열심히 매수한 이후로 18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완성차, 전기차, 수소차 대장주에 부각되었던 종목. 기아차도 2만 6천 원, 8천 원, 3만 원, 3만 4천, 3만 3천 원대도 매수한 이후로 또 한번 현대차와 더불어 수소차 좋고 2차전 좋으니까 기아차 쪽도 이렇게 상승 전개되면서 크게 수익이 좀 발생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면을 잘 세트시켜 놓으시고 관심 종목, 시황 뉴스, 그리고 이제 종목의 수급, 그다음에 선물 쪽의 포지션,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분봉까지 보면서 오늘은 이쪽 섹터가 강하구나, 이쪽의 종목들 집중하자, 이쪽이 좋네라고 해서 올라가는 섹터의 추세 추종 매매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8.15 이후 시장을 이끌 섹터와 핵심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나, 코스닥에서 하나, 핵심 유망주는 각각 3개씩 무려 6개의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 유망 업종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강력한 섹터는 역시 콘텐츠 관련주로 부각되지요. 네. 지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쪽은 지금 상승 에너지가 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콘텐츠 업종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콘텐츠 업종에서도 진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네. 목석을 가려내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봐야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카카오라는 종목은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40만 원 충분히 돌파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게 되더라도 현재 우상향 전개 저점에서 우상향 요런 이제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매수 전략 많이 드렸던 때였었죠. 이렇게 양봉투 거래량, 양봉 거래량.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나왔던 게 카카오고 현재 21선 이상에 유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이제 메신저도 좋고, 그죠? 실적. 그 다음에 포털, 커머스, 모빌리트, 테크핀, 게임, 뮤직, 웹툰, 또 웹소설, 영상 콘텐츠, IP 비즈니스 등 대한민국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95% 정도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성장성과 실적과 향후 긍정적인 어떤 성장 가속화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뭐 눌림목 나올 적마다 매수 전략 나쁘지 않겠고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2분기 때 978억의 영업이익이 달성됐기 때문에 3분기는 1,100억대 4분기 때도 한 1,200억 정도 나와준다면 올해 예상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예상 영업이익이 4,358억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좋은 또 메이저가 매수하는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는 카카오다. 저는 갖고 있다면 당연히 홀딩 전략이 맞겠고 눌림목 조정이 있다면 올라갈 적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전략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네.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눌림목을 이용해보면 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를 핵심 유망주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최근에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업종인데요. 저는 조선철강 기계화학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심에 조선주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좋을까요? 조선주는 뭐 종목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바닥권 터닝 나오는 조선주는 그나마 금요일에 좀 강했던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세계 선박 수주 1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1등이 대한민국이었고 2등이 중국. 대한민국이 12척 수주했고 중국이 8척 수주했고 일본이 이제 한 척 수주했기 때문에 선박 발주량은 74%를 차지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 있던 조선 업종의 어떤 태픽 대장주로 보여지고 2분기 때 영업이익이 929억 달성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이 적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의 무게가 좀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은 나쁘지 않고요. 올해 예상치는 3,4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바닥 찍었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3월달 저점 이때는 뭐 시장 다 내려와서 같이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거래량 좀 실리는 그런 흐름이 있죠. 최근에도 상승 전개될 적에 거래량 증가되었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 나는 저점주 좋아해.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좋아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단 조금 느린 종목 좋아해라고 한다면 바닥주 좋아한다면 한국조선해양도 저는 충분히 N장 패턴의 상승 전개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목표가는 언제까지로 봐야죠? 목표가요? 네.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11만 원 이상권대까지 충분히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마지막 유망 섹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면세점 한번 볼까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바닥권 터닝 나오는 면세점 또 뭐 호텔 관련된 종목, 중국 소비 관련주 쪽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좋을까요? 네, 면세점 신라, 호텔 신라가 제일 좋은 상황이죠. 네. 자, 호텔 신라는 면세점과 호텔 내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668억 적자 나왔고 2분기 때 634억 적자 나와서 3분기에도 흑자로 돌아서기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최근에 이제 다른 쪽 섹터는 뭐 2배 이상 올라갔던 때가 좀 있었었고 예, 실적이 좀 부담됐기 때문에 좀 많이 누웠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완전 다중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화장품, 여행주,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또 회복력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바닥은 찍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9월달 늦으면 뭐 11월달에 이제 또 방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양국의 냉각기 해소 가능성, 그 다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지금은 앞에 고점에 매물벽이 분명 보이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앞에 고점에 매물벽이 지금 84,000원대부터 85,000원대까지 여기 구간이 연출되는데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번에 상승이 전개된다면 9만 원 초반권대까지는 뭐 3분기 혹은 4분기 때까지 좀 길게 본다면은 하반기에 또 한 번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바닥권 터닝되는 긍정적인 우상향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호텔신라를 8.15 이후 핵심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을 조금 유망 섹터로 보시나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5G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몇몇 섹터가 좀 있는데 5G하고 IT 부품 소재 장비주 쪽은 그래도 시장에서 실적이 좀 뚜렷하게 좋아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5G 중에서 조금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괜찮다고 보여지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게 RF텍입니다. 네, RF텍은 휴대폰 충전기, 또 데이터 연결 케이블, LED 조명, 또 삼성전자 ODM 공급하는 모바일 기기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모바일 부품의 고사양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5G용 기지국 안테나 모듈의 매출이 좀 증가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의 모습 보게 되면 요즘 차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 뜨는 모습 지난번에 6월 중반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연출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올라갈 지역마다 거래량 좀 실리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RF텍은 실적이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31억 정도 나왔어요. 매출은 2,845억이었었는데 올해 예상치는 3,400억대에 영업이익이 224억이면은 굉장히 작년 대비 한 70% 8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뭐 이제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 때와 3분기 때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RF텍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길게 본다면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손절매 가격도 좀 제시해 드려야죠. 개별주는 이제 가다 좀 못 가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는 그래서 손절매를 취한다면 10,000원 정도 요 라인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 그래서 RF텍도 현재 상승이 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 물량 보강하는 전략. 장중에 기관들 매수도 괜찮았고 실적이 개선되는 5G 핵심 테마 대장. 주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텍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G에 이어 다음 유망 섹터 확인해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쪽 저는 일단은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현재 9월 달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상장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네,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YG 엔터테인먼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뱅,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 등 인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1분기 때는 실적이 좀 어려웠었지요.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적자 나왔었는데 2분기 때 18억 흑자로 돌아서면서 3분기 때까지 긍정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하고 지난번에 이제 투자 유치하면서 이제 협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죠. 중국 텐센트, 일본의 아벡스 협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터닝 나왔고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 대형 신인 그룹이 나왔는데 트레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터 음반의 1등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9월 10월 달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테인먼트 SM도 괜찮고 YG 엔터, JYP 엔터 최근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에 넷마블 또 키스트라든가 몇몇 종목들 TPC라든가 오늘 움직임 DPC 좋았었죠. 그래서 엔터주 쪽은 상승 랠리가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한알령 해제라든가
또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YG엔터도 또 한 번에 N장 패턴 가능하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지난번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구간은 이제 1차 상승 추세로 보여지고 현재로서 또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은 3차 상승. 그러니까는 상승 3파동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 전략 나쁘지 않겠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또 손절매 전략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손절매보다 물량 모으는 것이 맞겠지만은 만일에 이 가격 이탈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자는 전략 말씀드린다면 44,000원 정도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재택근무 수혜주, 최근에 디지털 수혜주로 부각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의 회복력 보일 가능성, 디지털 수혜주에서는 제가 알소프트, 알소프트. 네, 알소프트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원격 소프트웨어 공급이지요. 그래서 원격 지원, 원격 제어, 또 일본과 아시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5등 정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쪽도 실적 개선 가능성. 2분기 때 104억이나 영업이익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요. 현재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약간의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소프트도 또 한 번의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보여지고 지난번에 고점대가 이제 11,900원인데 저는 이 구간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적도 좋고 그다음 원격 제어, 원격 진료, 원격 지원 원격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알소프트는 또 한 번에 상승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이것도 손절 가격 말씀드리면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손절가에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길게 본다면은 14,000원대까지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무게를 두기 때문에 알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눌림목 나오거나 조정 나올 때마다 물량 모으시는 전략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RF텍, YG 엔터테인먼트, 알소프트까지 세 가지 종목을 핵심 유망주로 꼽아주셨는데요. 6가지 든든한 핵심 유망주로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하반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짧게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3월 19일 저점 찍고 지금 5개월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약간의 이제 흔들거리면서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과정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조정이 깊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종목들은 이제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저점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하셔도 좋고 고점에서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하셔도 좋고요. 나는 주식의 비중이 100%다. 100%는 지금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비중은 한 20% 정도 유지하시고 주식 비중 80% 유지하시면서 시장에서 좀 뜨거운 섹터, 그 다음에 돈이 몰리는 섹터, 가급적이면 좀 강력한 상승이 전개되는 1등 주도주로 집중하시면은 계좌 상승 전개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중에 수급 좋은 종목들, 또 에너지 있는 종목들, 또 강한 종목들 한 번씩 매매하셔서 이제 박스권에 조금 가로막혀 있는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되어진다면 시장 주도주군으로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계좌 슈팅 나오는 비법들, 최근 매매 내역 기법 공개, 그리고 제가 24년 동안에 꼭 필요한 STS에서 보아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화면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중에 수급 분석 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 추세 추종 매매하는 방법들, 장중에 거래대금 상위주라든가 1등 주도주 잡는 방법들 두루두루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오전 10시부터 해서 한국전TV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제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15 이후 핵심 유망주 1부는 안인기 파트너와 함께 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박윤진 파트너와 다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